리플에 예전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리플에 200만 원 넣었고 어느 날 메일이 왔는데 청산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4,500만 원 잃었다고 들었어요. 주식 투자 시작한 시기는?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제 초단타를 매일 치고 100만 원도 보고 200만 원도 보고 갑자기 막 하루에 막 몇백만 원이 갑자기 날아가 있고 다음 날에는 뭐 30%또 줄어들어 있고 자꾸 떨어지는 걸 보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거를 안 보는 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하지 하고서 주식에 대해 좀 잊고 살고 싶었어요. Young and Rich Show kicking off right now. 영리하게 투자하자 영앤리치. 저는 파이낸셜 뉴스 김현지 기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단타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미국 유학 시절 알바비로 번 돈에 투자해서 무려 400%의 수익을 낸 적이 있는 분이십니다. 사회초년생 홍대현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영광스럽게도 이분을 모실 수 있었는데요. 무려 20여 년간 현업에 계신 투자 전문가 송태현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태현입니다. 처음에 약간 투자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 유학 시절에 이제 주변 친구들이 그 로빈후드라는 앱으로 주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 따라서 천천히 저도 주식을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했던 게 처음에 투자 시작하실 때 이제 롤모델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또 이제 단타를 치기로 하셨으니까 단타에 대한 책도 찾아보시고 이랬던 걸로 맞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 그 책을 그 저자님이 쓴 책인데 그분 책을 일단 지금 버린 상태예요. 어떻게 된 거였냐면 그분 책의 방법 중에 하나가 스캘핑이었습니다. 2분 주기로 산 다음에 이제 대장주를 하나 골라서 2분 주기로 살고 팔고 그랬을 때 손해도 최소한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득도 최소한으로 보자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네,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정작 팔아야 될 2분이 지났을 때 놓지 못했고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아서 놓지 못했고 떨어질 때는 설마 더 떨어지겠어 라는 생각으로 잡았다. 그럼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하셨을 때 당시에 400%라는 수익을 거두셨던 거잖아요. 그때 심정은 좀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연구실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서 주식을 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주 한참 지난 뒤에 대학교 등록금을 낼 때가 됐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제 주식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세상에 딱 이렇게 고점을 찍어 있는 걸 보고서 내가 주식이란 건 버티면 되는구나. 근데 이거 너무 20대 투자자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퇴근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단타를 치신 건데 그럼 약간 주무신 시간이랑 일어난 시간 이런 생활 패턴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7시쯤에 퇴근을 하면은 집 가자마자 이제 핸드폰 켜서 주식을 계속 스캘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 얼마 벌었나를 혼자 마이너스 얼마 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매일. 그걸 보면서 이제 새벽 2시까지, 한두 시까지 하고 또 다음날 아침에 9시쯤에 또 일어나서 회사 가고 그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포트폴리오 한번 보면서 이사님께서 냉철한 판단 한번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돈을 이제 6년 정도 꾸준히 모았습니다. 일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적금만 했었다가 주식은 35%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 잃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너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송평. 정신이 나갔죠. 정말 많은 종목이 있는데 저도 잘 모르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투자를 할 때 매수의 원칙과 매도의 원칙을 혹시 세우고 하셨어요? 당시엔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타 매매를 하더라도 사실 투자에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가가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수익이 얼마가 되면 수익을 실현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게 매도의 원칙이고 그다음에 살 때에도 매수의 원칙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매수는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시계 데이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그래프상 이제 위로 올라오고 있을 때 그래프가 이제 3번 튕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아래로 내려갔던 것과 이제 한 번 더 내려갔던 거 이제 그때 잡으면 올라간다.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잡았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이더라고요. 매도 기준을 넘어섰는데도 아니야 난 더 가져와야 돼 라는 욕심이 생기니까 못 놓아서 더 떨어지고 점점 하면 할수록 매수와 매도의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내가 투자한 종목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얘는 분명히 오를 거다라고 사람들은 계속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의 핵심인데 굉장히 기특하다는 생각을 한 게 손실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런 투자가 맞는 것 같다라는 투자의 결론에 도달한 것. 스캘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건 맞는 사람이 따로 있는 투자법이에요. 스캘핑을 하려면 이중생활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잃지 않는 투자를 원하셨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손실을 줄여야 돼요. 그럼 이제 손실을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급여 생활을 하시죠? 네. 혹시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보셨어요? 네. 내 월급이 내 연봉과 실수령액이 같나요? 아니요. 다르죠? 다릅니다. 네. 그 사이에는 뭐가 있죠?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하고 4대 보험이 있죠? 네. 그죠? 근데 걔네는 내 연봉을 깎아먹잖아요. 네. 아주 재테크적으로 얘기하면 4대 보험과 세금은 손실입니다. 네. 그럼 이걸 줄여야 돼요.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총 급여가 있고 거기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은 이것저것을 다 빼줘요. 그걸 이제 소득공제라고 부르거든요. 소득공제를 한 다음에 그 소득을 가지고 자기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와요. 그걸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세금을 다 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세금에서도 이것저것을 막 딱 빼줘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내가 낼 세금이 결정세액이거든요. 근데 이 항목들을 자세히 보면은 투자에 관련된 항목들이 있어요. 투자를 한다는 거는 순자산이 늘어나기 위한 행위잖아요. 그러면 내 재산이 늘어나는 재테크니까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한 일부를 세금을 깎아줘요. 그럼 세금을 깎아주면 내 실수령액이 늘어나겠죠. 네. 그게 이제 공식적인 용어로는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부르거든요. 실수령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세금을 많이 낸 다음에 작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해야 되고, 근데 어떤 상품에 투자했더니 세금을 깎아줬어요. 네. 그럼 내 돈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타쌍피인 거죠. 투자는 네. 해서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확률의 게임인데 얘는 하면 100%야. 연금저축, 네. 그다음에 IRP, ISA, 경영성과급, 퇴직금 납부제도.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이나 아니면 IRP나 이런 쪽은 세금을 줄여줘요. 세액공제를 통해서. 근데 ISA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냥 증권계좌처럼 개설을 하시는 건데 거기서 투자를 하면은 세금을 덜 내니까 일단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품을 다 투자할 수 있고 세제 혜택이 있고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이 있고 단점은 만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계속 투자할 거잖아요. 평생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만기가 있다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ISA를 해지를 하고 나서 이 금액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그 금액의 10%를 또 세액공제를 또 해줘요. ISA는 세금을 가장 덜 낼 수 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득도 보고 손실도 볼 텐데 세금을 또 이렇게 줄여주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ISA는 왜 있는 걸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우리나라에 있어서 네. 옛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쏠려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크게 빠지게 되면 나라에 굉장히 큰 위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쪽으로, 자본시장 쪽으로 세제 혜택을 줘서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니까 이걸 충분히 좀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재산 증식에 유리합니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많이 계속 드리는 거죠. 그럼 이제 절세로 이렇게 돈을 모으고 난 후에 어떤 식으로 대원님이 어떤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조금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투자는 배당주 투자입니다.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모든 관심이 가격에 가 있어요. 네, 그렇죠. 가격이 올라야지 내 총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주수를 늘려가는 법도 있어요. 근데 그 보유 주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본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네. 시가 배당률이 5%인 주식을 사면 네. 1년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줘요. 네. 그걸 가지고 다시 그 주식을 사면 돼요. 아. 그럼 보유 주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고배당주를 잘 찾아보시면 주당 가격이 별로 잘 안 변하는 주식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주당 가격이 별 관심 없다. 매년 5%에서 6% 나오는 배당금으로 네. 계속 보유 주수를 매년 6%씩 올려가겠다. 더 사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가마저 올랐어. 네. 그러면 갑자기 평가액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6%여야 할 수익이 8%, 10% 이렇게 되는 거죠. 주가가 좀 빠져도 그럼 배당금으로 주식을 더 살 수 있어요, 심지어. 시가 배당률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마음도 조금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빠져도 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니까 두 개 합친 평가액은 실제로 별로 안 빠져요. 나중에 이 회사가 계속해서 배당을 할 수 있는 펀더멘탈만 유지될 수 있다면 나는 이 작업을 계속해 가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보유 주수가 많이 늘어나는 전략이 될 수 있죠. 그럼 배당주 찾기가 좀 어려워요 라고 하면 고배당주 ETF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고배당주 ETF의 정보를 찾아봤을 때 배당률에 대한 정보를 다 공시를 하거든요. 배당률이 5% 넘어간다. 그리고 이 ETF가 매월 배당을 하기도 해요. 월 배당 ETF면 정말 중요한 게 배당을 받아서 쓰면 안 돼요. 계속 재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량을 늘려가야 된다. 이 배당의 구조가 약간 초보 투자자분들께는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배당금이 나오는구나만 알았지 이 배당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헷갈리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또 내가 얼마에 이 주식을 샀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고 나서 배당을 통해서 얼마나 이득을 보는지도 달라지니까 약간 그런 부분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배당은 사실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면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 주주는 그 회사의 순이익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가령 우리나라에서 통신주 같은 경우에 이미 과점 시장이고 더 이상 가입자가 늘어날 것 같지 않고 아니면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급속하게 성장하는 시기가 지났어요. 근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익이 난 돈을 새로 투자하기보다는 고객한테 현금으로 돌려주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항상 안정적인 이익이 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투자자들한테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항상 주가 대비해서 5%에서 6% 정도의 배당은 항상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라는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은 투자를 하시면은 본인의 보유 수량을 계속 늘려가면서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받은 돈을 투자하면은 제가 이득을 보는 시기는 주식이 확 떨어질 때 그냥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배당주를 파는 시기는 사실은 그 기업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계속 안정적으로 줄 수 있다는 거는 그 기업 자체가 안정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업 구조 자체가 경쟁자가 별로 없어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돈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돼서 지금 이 회사의 경쟁력이 좀 약해졌다. 그러면 수익이 덜 나겠네? 그럼 배당도 많이 나올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지점에서는 그런 종목을 팔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금이 줄어들 테니까. 그런 기업들은 좀 골라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이거 시작하기 전에 1%도 좋고 2%도 좋으니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사님이랑 이렇게 얘기 나눠보고 나서 목표에 수정이 있었을까요? 예. 저는 일단 순자산에서 손실을 줄이겠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손실이라고 한다면 세금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원래 주식을 살 때도 가격만 생각했었더라면 내가 갖고 있는 Q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방면으로 투자의 개념을 좀 넓게 보기로 했습니다. 완전 모범생이신데요? 개념을 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누구나 단타는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하면 그건 주식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저희 영앤리치 댓글과 메일로 연락주세요. 투자가 처음이야? 나만 따라와. 영리하게 투자하자 영앤리치.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부자가 되는 길